TV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수요일 방송을 진행하는 스케치 여행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랄라 홍은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아리는 2018년을 시작하는 신년 모임을 가졌어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제법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기에 조금 더 탄탄한 모임으로 오래 이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했죠. 회칙도 개정하고 회원들의 근황도 꼼꼼히 챙겨보고요. 뭐든 잘 유지가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일부러 시간을 들인다 해도 싫지가 않겠죠. 다행히도 우리 그림 모임이 그래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신경을 써도 오히려 좋기만 하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들으시면서 2018년 1월 17일 스케치 여행 출발합니다. 태피서가 불러요. 트윙클. The twinkle, twinkle, the twinkle, twinkle. Oh, oh. 숨겨도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twinkle 티가 나 다른 사람들도 다 빛나는 나를 좋아해 끝까지 경계해야 해 보석으로 친 너잖아 늘 나의 곁을 지켜줘 내 주위만 맴돌아 눈을 떼지 마줘 난 매력에 빠져 숨겨도 twinkle 어쩌나 twinkle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자, 수요일에 스케치 여행. 자, 오늘 또 새로운 다른 각도로. 자, 이 없으면 잇몸입니다. 자, 카메라 없으면 다른 카메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 설치하신 후에 스케치 여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성북마을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돼요. 자,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회원 중에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회원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깊었던 전시 이야기 들어봤었죠. 자, 오늘은 성격을 조금 달리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떻게 성격을 달리한 거냐면요. 자, 직접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수쌤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름부터 소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군요. 네, 그렇게 훅 들어갑니다. 자, 네. 뭐, 우리 팀의 미모를 담당한다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었죠. 자, 과연 미모를 담당하는지. 자, 확인해 주시죠. 네. 우리 이거 괴기한 모임으로 알면 어떡하죠? 자, 제가 성격을 좀 달리한 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어떻게 성격을 달리한 거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목녀님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요. 저는 완전 초짜. 초짜.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사실 오늘 그림의 글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네.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네.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아마 오늘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가장 궁금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그림의 글자도 모르시는 수쌤 네. 어떻게 그림의 글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학교도 가는데 친구 따라 그림도 그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홍차가 나 이런 거 시작하게 됐어 그러길래 근데 그 이름이 풍경과 함께하는 스케치 여행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 여기 가면 스케치가 아니라 수채화하는 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나 네. 못하는 거. 네. 재밌겠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제가 원래 모태 강북인이거든요. 강북에서 나서. 모태 강북인? 네. 뭐 여기 뭐 모태 강북인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강남을 가려고 했던 건 어쨌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저도 이제 그 수업의 2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림을 조금은 그려봤었는데 이제 20년 정도를 지나온 터라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당신께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황당했어요. 우리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별로 없고요. 그려봐, 막 이러죠. 무조건 그려봐, 뭐 이런 거였고, 또 몇 회차가 가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 스케치. 그 진짜 당혹스러웠어. 나는 막 갈등했잖아요. 그때 사실 진짜 너무 못 그려서. 예. 그리고 막 항상 랄라님이 못 그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입시 미술을 좀 했거든요. 네. 어릴 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잘 그리는 그림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내 개인적으로 잘 그리는 그림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예쁘게 잘 나온 그림, 그게 안 그려지는 거야,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창피하다 못해, 왜 애들 하는 말 있잖아, 쪽팔리다고. 네. 나는 그 그림을 그랬거든요. 잘 그리고 안 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요? 저한테 관심 갖지 않아요. 나중에 좀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그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당혹스러웠던 건 다 그린 다음에 우리들의 구호, 작가로
이거였었어요. 깔어. 어. 다 다 같이 그림을 한눈에 확인하는 거. 네, 그거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망설인 적도 있었죠. 그게 좀 어려웠어요. 거. 지금 수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사람들이 시작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서로.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하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을 붙잡고 막 이런 토로를 했거든요. 네. 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조금 잘 그리는 사람이나 못 그리는 사람이나 처음 뭔가를 대면했을 때에 이거를 이제 이겨내는 과정의 시작점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리 수쌤은 잘 이겨냈고 나도 좀 잘 이겨냈고 저는 그런 학구적인 게 아니라 네. 매주 수요일마다 처음엔 저희가 수요일에 했었죠. 네. 매주 수요일마다 놀러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모임을 모이게 된 게. 네. 사람들을 만나고 안 가본 장소에 가서 이런 거기에 얽힌 그 장소에 대해 얽힌 얘기도 듣고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이 좋았다기보다는 사람이나 장소나 이런 게 좋아서 시작하게 되고 또 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정말 몸에 젖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정말 프로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머나 부끄러워요. 아니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뭐 입시 미술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거기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드립다 그림을 그리지 내가 마음에 감흥을 받아서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심지어는 감흥을 받는 법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시작점이 상당히 좋았고 물론 이제 저는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 같이 하지는 않았어서 네, 맞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림을 꼬박꼬박 그렇게 그렸는지 지금 이게 4년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옛날 같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이제 까러를 했는데 수쌤이 그린 그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렸다고 하는데 네. 특히나 어떤 나무를 그려낼 때 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수쌤은 나무만을 그려라. 그래서 아예 나무 무슨 책을 내라 막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나무에 왜 집중을 하게 됐어요? 사실 나무가 그렇게 쉬운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와도 그려보고 뭐 빌딩도 그려봤어요. 그런데 좀 약간 단조롭죠. 근데 나무는요. 보면 볼수록 달라져요. 가지 하나, 줄기 모양, 그 다음에 가지가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그 가지에서 뻗어 나오는 다시 잎들, 그 다음에 옹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을 한 다음에 그냥 손 가는 대로 조금씩 그리다 봤을 때 비슷한 그런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나만의 나무가 나와서 그걸로 또 칭찬을 받고 이러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 수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봤는데 다르게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관념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대상을 볼 때 내가 충분히 그 대상을 두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는 나무라는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또 자꾸 그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게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그대로 그려지더라. 이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꿈보다 해석인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석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알게 된 게 이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예전에 그렸을 때
학교를 다닌 4년 안에서도 그걸 잘 몰랐고, 물론 이제 저가 뭐 순수미술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느껴지는 그림들이 좀 색다른 면들이 좀 있어요. 확실히 저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대상을 봤다. 봤는데 그때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집중하고 그리다 보니까 형태도 얼그러지지가 않는 거죠. 형태도 제대로 떠졌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는 거죠. 되게 관찰력도 있는 데다가 뭐 이왕 나오셨으니까 칭찬을 듬뿍 듣고 가세요. 제가 점심 사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점심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나무 이것저것 그려다 보니까 네. 그냥 일반 건물이나 구조물보다는 자연물인 나무가 더 눈에 그렇게 들어왔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잘 그려지는 것 같고 칭찬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더 친근감이 생겨서 또 다시 그리게 되고 후순환이 된 거네요. 네. 네. 근데 그런 대상의 재미를 찾았는데, 네. 그 나무를 뭐 그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인상에 남는 나무들 있었어요? 플라타너스요. 플라타노스. 우리가 흔히 그 가로수에서 볼 수 있는 플라타노스. 네. 내가 마로니에라고 착각했던 플라타노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그 가로수는 제일 많은 게 은행나무가 있고 또 벚꽃나무가 있고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예전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대학로에 있는 그 플라타너스요. 네, 플라타너스. 참 볼품없어요. 예쁘지도 않고 그냥 삐죽히 길고 크죠, 일단. 네, 크고 잎도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요. 네. 그냥 사시사철 뭐 별로 이렇게 눈이 가는 시선이 가지 않는 나무였거든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제가 여름에 가서 스케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플라타너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네. 너무너무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다른 나무보다 너무너무 그 힘든 엄혹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자라서 잎도 풍성하게 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왜 그렇게 기특해 보이는지요. 아마 그 본인의 감정이 투영된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데.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플라타너스가 보여서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그래서 너 정말 기특하다, 착하다. 잘했어. 그래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시는 마음에 그림을 그런 그렸거든요. 마음으로. 네. 네. 진짜 감동인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감정이입돼서 그리는 그림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수쌤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게 그냥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그리는 거, 그 형태를 따는 그런 그림이 아닌 자, 감정이입된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의 꿈이기도 하죠. 자, 이 그림은 2014년이라는 지금 13년? 15년이요? 15년을 제가 2013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난 이게 초창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15년이군요. 네, 120년 된 향나무라고 썼는데 네. 그래도 15년이면 그림 그리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4월이니까. 그렇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그리는 나무하고 그닥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전이 없다고 들릴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관찰하는 모습을 애초에 좀 타고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들지 않아요? 그닥. 그닥. 아니 본인이 보기에 네. 요즘 그리는 나무하고 저거하고 봤을 때 네. 저거는 뭐 내가 지금 그린다면 저렇게 표현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그 당시에는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짧았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넓게는 못 보고 제 눈높이 아니면 제 시야가 닿는 부분 정도만 열심히 봐서 그만큼만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잎도 없고 밑둥도 없고 중간. 딱 보이는. 네. 그래서 네. 거기가 세밀하게 그 나무의 결들이 다 보이는 거죠. 지금 네. 그림에서도. 네.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나 그림 하나도 못 그리는데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분들인 우리도 사실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숫쌤의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이야기를 지금 들어봤잖아요. 다 관찰하지 못했는데 내 눈높이에서 관찰한 부분을 그렸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눈높이에서 내가 보이는 거, 네. 지금 내 눈높이에 있는 뭐 컵에 있는 손잡이를 그린다던가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는 나무의 결들이 다 보이는 그것들을 한번 다 표현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이제 그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붙어볼까요? 이제 요건 또 다른 색깔 있는 펜을 쓰려고 하는 시도를 했네요. 네. 기특하게도. 이게 지금 기특한가요? 대성전 앞에 있는 두 그루의 측백나무 중에 서쪽에 있는 오륜목이라고 썼는데 네네. 요거는 언제쯤 그렸을까요? 이거는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그렸는데요. 네. 이 나무가 성균관에 있는 나무예요. 성균관. 이 대성전이 성균관 대성전이구나. 네. 네. 그 성균관에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유명하죠. 은행나무 유명하죠. 네. 그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영화의 한 장면에 내가 툭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이 느껴져요. 그래요. 오,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성균관에는 은행나무 말고도 이제 멋진 나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그루가 바로 저 측백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대성전 양쪽으로 두 측백나무가 있는데요. 네네. 원래 측백나무가 그 군자를 상징하는 나무래요. 아, 그래요? 어. 나는 꽃 피날 때만 좋은 거라고 알았어요. 사담 자꾸 해서 미안해요. 네. 얘기해서 재밌다. 얘기해주세요. 그런데 그 우리 말에 그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나무조차도 대성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그 학당 앞에서는 성균관에. 거기서는 이제 삼강오륜을 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큰 가지가 5개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두 측백나무 중에서 동쪽에 있는 나무는 큰 가지가 3개가 있고요. 지금 제가 그린 건 서쪽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네. 오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측백나무를 가르쳐서 삼강오륜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얽힌 얘기가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숫쌤이 말한 것처럼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다. 네, 맞아요. 그거에 아주 그거를 뭐 어머니 잘 보여주는 예인데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무가 달리 보이는데요. 선배님인 것 같은데요. 이디오너라 할 것 같아요, 나한테. 근데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가지 5개가 있다, 큰 가지 3개가 있다 했는데 저게 큰 가지일까? 좀 고민을 했었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꿈보다 해몽? 해성? 그렇죠. 네.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네. 네. 요거는 네. 지금 트라이앵글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적어 놓은 글이 네. 인상적이어서 스케치가 행복하다고 적었어요. 네. 지금 이 옹이들이랑 네. 나무를 또 애써서 정말 이렇게 관찰한 모습이 이렇게 여실히 다 보이는 그림이에요.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스케치가 행복은 물론이고 저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잡념도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머리 복잡할 때 잡념 없애라고도 그리죠? 그런 게 보여요, 그림에.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저 스케치가 좋았던 거는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때가 5월 말이라서 약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덥게 느껴지는 날인데. 따뜻도 아니고 따뜻한 날. 네, 진짜 그렇죠. 따뜻하게 느껴지는. 네.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고 보고 그러다 친구들 이제 같이 회원들하고 점심 먹고 카페에 가서 그러니까 나른한 어떤 상태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왼쪽에 있는 커다란 옹이 있잖아요. 네. 나뭇가지 잘려져 있는. 네네. 저는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하고 그게 보여서 네. 그걸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숫쌤 모습이 조금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 옆에 있는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요거는 지금 같은 그림처럼 보이죠? 같은 네. 그림인데 이제 나뭇잎이 좀 칠해져 있네요.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네네. 이 당시에 이제 그림을 빨리 그려서 내라고 하는 전시에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우리 저희 회장님이 이제 좀 독촉을 하시니까 네, 맞아요. 일명 일타 쌍피지요. 많이 내라고 하니까 여러 장 내라고 하니까 급했어. 그래서 하나는 잎이 없는 걸로, 하나는 잎이 있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주시죠. 근데 이런 것도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그러니까 색칠이나 아니면 그리는 과정들을 일일이 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네. 내가 그렸던 그 순간순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네. 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우리 이제 나무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노래를 하나 듣고, 네,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네. 네. 이기석이 부릅니다. 기차와 소나무.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덕을 고인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무 되어 기적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무 되어 기적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네, 오늘 그림 설명과 잘 어울리는 기차와 소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회원 중에 다른 의미로 특별한 수쌤 모시고 지금 수쌤의 나무 그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그림 보러 갈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 그림이 제가 좀 편집을 잘못했나 봐요. 원래는 지금 나무 그림을 계속 봐야 하는데 요 그림이 중간에 뜬금없이 쏙 들어갔죠.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저 그림이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이게 사실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은 요 그림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게 제가 원래는 그리고 싶은 스타일의 그림이 저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지금 그린 지가 한 2년은 더 된 거죠. 그럴 거예요. 초반쯤에 그렸을 텐데 한 뭐 네.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렸을 텐데 네. 아, 골목이 저렇게 보였냐는 거죠. 그럼 저렇게 보였다고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이. 그리다가 못 그리게 쓴 건 대충 생략하고요. 뭐 그냥 그렇죠.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말이에요. 감탄스럽다니까. 보이는 대로 그렸는데 저런 모습이 나왔다. 그것도 그림을 정말 초짜로 시작해서 뭐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아니면 죽자고 달려들어서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닌 사람이 저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나는 사실 저렇게 그리고 싶어도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깔끔하게 그림자 처리한 것도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거 아닐 텐데 그 여름날에 그 조용한 골목길 느낌이 확 들죠. 본인이 보기에도. 아니 그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아니고 저게 펜이 생겼어요. 저 마카가. 그렇죠. 마카라고 하죠. 한동안 또 우리 마카 쓰는 거에 열을 낼 그렇죠. 때가 있었죠. 마카가 있는데 한번 써보고 싶은 거죠. 사실 마카 쓰기 정말 힘들어서 저는 아직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어본 것이 이제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군. 두 칸, 세 칸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썩 의도 뭐 그림자 정도만 표시하면 어떨까? 그랬었어요. 저거를 다음 이제 이 나무 그림 말고 다른 그림들을 보면서 네. 이제 정말 물어볼 얘기도 많고 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비례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는 비례나 형태의 그림을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씩 왜곡된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저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는 수쌤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림의 어떤 경지에 이르르면 피카소처럼 다방면에서 그림을 보는 눈이 생겨서 이제 약간의 이렇게 왜곡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저런 우연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우연이죠. 이럴 때는 정말 뭐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까요? 네, 네. 나무 그림으로 한번 이제 다시 넘어갑시다. 네. 자, 요 그림도 네. 이 나무가 되게 이렇게 웅장한데 네. 참 저것도 그래. 나뭇잎 표현을 저렇게 했단 말이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뭇잎 표현을 저렇게 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뭐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고 나는 보이는 대로 저렇게 그렸다 어쩔래 왜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뭇잎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세세하게 나뭇잎을 다 그려낼 수도 있고 네. 정말 저는 고역이거든요. 저런 거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일부를 표현하고 겉에 아웃라인만 따고 중간중간에 나뭇잎을 그려서 표현해라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랬을 때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는 해요. 네. 그런데 어디가 보여서 어디를 더 강조를 할까는 배운 거 아닌 내가 보는 대로는 사실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뭇잎 표현한 걸 보면 나뭇잎이 나무를 좀 가리고 있었던 모양이죠. 네. 무성하지 않고 중간에 나무뚱이에서 나뭇잎이 자라는 나뭇잎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나뭇잎이 저렇게 보이던가요? 보였으니까 그렇게 그리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게 가진 자의 여유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무에 네. 그 꼬불꼬불한 이 네. 대장처럼 생기네. 그쵸. 대장, 소장.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오래된 그 용문사의 은행나무예요. 그 오래됐다는 용문사 은행나무. 네네. 그래서 지금 한 장에 못 그려 두 장에 걸쳐서 그렸는데 옆에 가지를 보시면 그게 밴드가 많이 묶여져 있죠. 네네. 이 아이가 대체로 자기 지지를 못하니까 많이 지지대를 세워놓기도 하고 서로 묶어놓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이 용문사의 그 은행나무는 은행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솔직히 아름답다는 느낌보단 약간 기괴하다는 느낌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 오래됐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 저 나무를 봐도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나무에서 영험함이 느껴져. 그 천년유원. 그 느낌. 그 느낌. 나 처음에 딱 그 천 느낌이었어요. 걸어놓고 나 막 절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천년유원 느낌이 나는 느낌인데 그냥 오래됐다고 하니 그래서 한번 그려는 봤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어요. 저기 용문사에 가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가 아직도
일명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깨끗한데. 왠지 전설의 고향 들을 것 같아. 하세요, 얘기. 근데 그 푸세식을 왜 아직도 안 바꿨을까라고 하는 보니까 이 푸세식 화장실 밑에 얘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오는 관광객들이 이 은행에 뿌리가 보인다고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데 그 뿌리가 이제 있대요. 있대요. 그래서 보이지는 인분을 않지만. 그렇죠.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그 직접적으로 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살아남네. 네, 그래서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 길어서 저 용문사 저 밑에까지 다 뭐 있다는 그런 얘기를 주지사 스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뭐 다 이렇게 다 신설 다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그대로 푸세식으로 만들어 놨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사람똥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웃겼던 거는 재밌었던 거는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막걸리 통이 막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주변에요. 네. 그래서 아니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물상식한 이런 절에 와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막 버리고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한테 막걸리를 준 거더라고요. 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신 게 아니라 이 나무한테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나무하고 이렇게 일장? 네, 일장을 하고 싶네요.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네, 그래서 좀 특이한 나무였었어요. 아니 그 나무가 주는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많이 뭔가 겪어냈고, 네. 많이 뭔가 세월을 지냈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용문사의 은행나무였군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웅장한 나무 그림 다음으로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저 잎이 아까 본 잎이랑 비슷한 잎이네요. 네, 그렇죠. 윗부분이죠. 아까 그 나무의 윗부분을 윗부분. 그렇죠. 따로 그렸어요. 네네. 보고 그리다 보니까 비율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두 장에 거쳐서 그린 거죠. 두 장에 거쳐서. 네. 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보고 그러더라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처음부터 의도했냐? 워낙 나무가 크니까 난 이 한 장에 도저히 못 그리겠다. 네. 난 두 장에 그려서 네. 이 웅장함을 표현할래. 이게 처음부터 의도된 거였다. 아니면 하다 보니 나는 저 나무를 끝까지 그리고 싶었는데 머리 꼭대기를 그리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 비율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다 위로 올라가서 그렸다. 그쵸, 후자죠. 네, 후자예요. 네. 아니 그런데 보세요. 네. 후자라는데 이게 정말 의도한 것 같죠? 이런 걸 타고난 감각이라고 하죠. 아니, 그건 정말 의도치 않았었어요. 의도치 않았는데, 네. 그래서 더 이 나무의 큰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사실 윗부분이 있지 않아도 네. 조금만 갖고도 이 나무가 얼마나 크다는 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상상으로. 네. 네, 중간을 잘라놓고 아니면 기둥을 굉장히 굵직하게 그리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구나라는 건 느낄 수 있었지만 또 한 장을 펴서 위로 촥 치켜서 올라가니까 굉장히 멋들어지는 나무가 됐어요. 사진빨이라고 봅니다. 사진빨은 아니고 이런 걸 좀 타고 난다고 해야 되나 봐요. 네, 어쨌든 넘어갑시다. 지치배. 자, 요 그림 또 이제 손에 꼽는 그 아주 대작인 것 같잖아요. 이게 정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1대1 실물을 그리는 데에 아주 이제 몸소리가 쳐질 만큼 많이 실물을 똑같이 그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림의 방법을 달리하는 그 그림 같은 느낌. 진짜 해봉 좋다. 네. 이게 두물머리인가 본데요. 네. 일부러 두물머리 현장에서 그린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현장에서 어떻게 그려?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이게 아침이에요. 새벽에 그 물안개를 보려고 갔거든요. 정말 이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갔기 때문에
저 나무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두물머리를 못 찾아서 헤매다가 반대쪽인지 어느 차 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에서 본 그림이에요. 두물머리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저기 보시면 그 저쪽 이렇게 울타리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긴 사람들이 서는 곳인데 저기를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못 찾았어요. 아, 못 찾아서 거기를 보게 됐구나. 네. 만약에 찾았으면 저기를 못 그렸겠네요. 그렇죠. 뭐 저렇게 보면 그림이 안 나왔겠죠. 이런 것도 또 이런 것도 운이야. 운도 좋아. 감각이 있는데 운까지 좋아. 아니, 또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라서 나무를 까맣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새벽에는 나무가 실루엣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 뒤에 또 그 산도 약간 이 색 온도라는 게 있어요. 술쌤 알아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네. 색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 색온도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에 이렇게 약간 왜곡된 색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새벽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의도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런 색으로 보였을 리는 없을 텐데 약간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렇지, 모든 게 푸르게 좀 보이죠. 네. 네, 색온도가 있어서 낮아서. 네. 아, 정말 표현 너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저거는 액자에 걸어놓어도 참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런 걸로 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소나무인데, 네.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나는 소나무를 저렇게밖에 못 그리거든요. 내가 네.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이거 혹시 삼척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척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가 네. 삼척에서 그린 그림이 딱 요런 분위기거든요. 에이, 소나무가 삼척에만 있습니까? 없는데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나는 소나무가 사실 저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아, 우리 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이거 사실 더 얘기를 네. 들어도 되는데 지금 벌써 43분이잖아요? 네네. 아, 또 다른 그림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네. 아, 네. 지금 요거는 네. 그 우리 예시장 공관이라고 여기 해화동 여기서 가까워요. 그쵸? 네네. 응, 거기를 그린 그림인데 요거 나무 표현하고 또 네. 그림자 표현이 네. 또 저는 또 이게 아주 색다르게 보였어요. 이게 네네. 겨울나무, 제가 여태까지 그린 나무들은 다 봄이나 가을이었거든요. 네네. 이건 지금 겨울나무예요. 겨울나무가 굉장히 황량하죠. 가지만 있고. 그래서 그 가지들을 한참 쳐다보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 훨씬 좀 표현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겨울의 깔끔함? 네. 아니, 물론 수쌤이 네. 약간 펜으로만 그리니까 그림이 거의 깔끔하긴 해요. 그쵸? 네. 그런데 망설임 없는 저런 선이 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가파라고 하죠. 막가파는 막 직직직직 그어야지 막가파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나무의 그 표면을 네.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사실 나무가 정말 표현을 저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나무가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쵸? 반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쌤은 저런 게 보여서 저렇게 표현을 했고 네. 나는 저 표현을 한 걸 보니 나중에 보니 나무가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나무를 그리라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거의 암기식으로 그렇죠. 구루 그리고 그다음에 줄기 이렇게 뻗은 거 그리고 뭐 뿌리 그리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리는데 한번 열심히 봐보세요.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참나무, 또 소나무, 벚나무, 가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달라요. 달라서 그것들을 굳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참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좀씩 이렇게 그 나무와 친해지고 또 다름을 알므로써 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안다니까. 다른 게 알아.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다르게 생긴 거 알아. 네. 근데 그 표현이 잘 안 돼. 보는 대로 표현을 나는 하는데 저런 표현이 안 된단 말이지. 네. 근데 이 나무를 보고도 이런 나무 있어라는 느낌으로 안 그려진단 말이지. 그런데 남이 그린 걸 보고 난 따라하면 좀 비슷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네. 아유, 이제 또 채색도 하셨어요. 이게 그 플라타나스. 욕심내서. 네. 아이고. 채색이 쉽진 않죠.
안 쉬워요. 수채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 방송하면서 가끔 설명하는데, 수채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 처음 수채화 해본 사람의 솜씨 같지는 않아요. 이걸 바로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었다고 하나요? 이게요. 그날 그 홍차가 그 붓을 갖고 왔는데 다들 붓을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나는 저 홍차 때문에 아무튼 괜히 어려운 색칠을 하게 됐어. 아주 짜증나. 가지고 홍차는 정말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슥슥슥슥. 아주 거침없이 그래서 참 나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나도 한 번은 해야겠다. 그래서 해놓고 그때 정말 어색했는데 그때 랄라가 칭찬을 담뿍 해줬어요. 아, 내가? 그때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냥 막 던졌는데. 그걸 제가 덥석 물었군요. 그래서 그 칭찬에 제가 나도 내가 이 그림이 나쁜 게 아닌 거구나. 본인이 지금 보기에 어때? 솔직하게 말해서 나쁘지 않죠. 네. 잘 칠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정말 랄라의 그 칭찬이 정말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멋져요. 채색할 때 사실은 나도 채색이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 정말 모르겠어서 나는 그리고 저렇게 과감하게 진하게 색칠을 못해요. 아직도. 세상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과감함이 없어. 그게 말은 나불나불 잘하면서. 많이 알아서 그래. 나처럼 아무것도 속상해. 모르면 그냥 무작정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채색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뒤에 네. 그림을 더 봐야 하니까 네. 너무 가봅시다. 네. 네. 요거는 진짜 시간이 모자라서 네. 요거는 정말 얘기를 하고 가야 돼. 네. 이것도 소나무일 건데요. 네네. 와, 진짜 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게 처음에 제가 나무를 잡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예. 이게 정릉이거든요. 와, 이게 처음이래. 이건 정말 네. 피카소가 그린 것 같아. 아니요. 어. 이거 정릉에서 이걸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열심히 한 1시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근데 그린 거는 얼마 안 됐는데요. 열심히 쳐다봤어요. 쳐다본 시간이 정말 거짓말하고 한 20분 쳐다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참 쳐다보고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나무 뒤로 보이는 네. 저기가 보이죠. 네, 정릉이요. 정릉도 보이고 사당도 보이죠. 네네. 근데 뭐 사당이 이런 뭐랄까 비례가 맞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른 어떤 그런 거는 없는데 네.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정능, 조금 올라와 있는 네. 그 능의 위치도 그렇고 네. 사실 이 구도 자체도 너무 괜찮아요. 그거 알아요? 모르죠. 구도도 괜찮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소나무를 저렇게 오른쪽 왼쪽을 좀 달리 했고 오른쪽에 저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저 해칭하는 저 솜씨도 네. 저게 모르고 한 사람 같지. 물론 이제 선에서 약간 그 능숙하지 않음은 느껴지지만 네. 이게 나무를 보면 진짜 우리 홍차에게 긴급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홍차 너는 어떠니?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니? 대답을 안 해주네.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나무 껍질 표현이 저 껍질 표현만 가지고도 어떤 표현 기법, 네, 기법을 따로 해놓은 것 같은, 기법 수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게. 근데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저런 게 보였고, 그대로 그걸 그려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진짜 한번 따라 한번 해봐야겠어요. 진짜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자, 너무 예쁜 그림 지나갔어요, 이제. 네. 자, 요거는 네. 운영궁 앞마당의 회화나무 그림이네요. 네네. 이게 약간 단순하기도 하면서 정교하기도 해요. 네네. 네. 어떤가요? 이거 그릴 때는? 운영궁에 있는 회화나무죠. 회화나무는 군절을 하는 나무래요. 그래가지고 군자를 상징하는. 네, 그래서 네. 궁에는 회화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갈하죠. 궁 안에 있는 나무다 보니 많이 관리가 되고 해서 맞아요. 예, 정갈하고 맞아요. 예뻐요. 멋있는 나무죠. 네. 그래서 그려보고 싶었고 네. 우리 모두가 네. 조금씩은 그렸던 그림들이죠. 그렇죠. 회화나무. 네. 네. 요렇게 지금 나무 본 거가 지금 준비한 게 다인가요? 네. 네.
제가 엮어봤는데도 지금 그 나무 그림에 빠져서 지금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네요. 사실 좀 아쉬운 게 이제 네. 그 채색했던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채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주고받고 싶었어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허락지를 않아서 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은 이제 수쌤의 나무 이야기를 엮어서 봤지만 네. 아마 마지막 주쯤 우리 수쌤이 또 다른 깔끔한 그림들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고 네. 네, 이야기가 풍성한 그 그림들을 갖고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오늘 그림도 몇 개 지나갔었는데, 네. 아, 그럼 그땐 출연료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출연료 없고 밥을 사겠습니다. 네. 자, 비싼 어때? 걸로 먹는 걸로. 비싼 걸로 드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봤는데 어땠나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벌써 소감을 말할 시간이 됐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정말 시간이 후딱 가죠. 네네, 그러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고요. 눈총을 많이 맞으면 그 눈총조차도 아프다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가슴이 아프지? 나는 2017년 이제 2018년 1월이고 새로 뭔가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획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그림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자랑질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라 뽐내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꼭 마음 굳게 먹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시작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니까 너무 어려워들 하지 마시고 잘합시다. 화이팅. 나 아멘 할 뻔했어, 지금. 네. 이게 갑자기 네. 왜 있는 척하지? 아. 사람이 없어 보이게 상대적으로. 네. 우리 스쌤이 정말 네. 오늘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잘해줬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얘기 아까 몇 개 있었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제 머리를 탁 친 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을 잘 그냥 해라. 저지르면 돼요. 저질러라.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눈총만 맞아도 가슴이 아프군요. 맞아요. 이 얘기가 왜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수쌤이 몸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얌전한 친구가 아닌데 통통 완전히 탱탱국물처럼 튀는 친구인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머리를 흔들면 너무 어지러워서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몸이 조금 빨리 좋아져서 다음 시간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그림 처음 그려본다는 수쌤 그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약간의 감각을 타고 나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쌤이 말한 것처럼 그리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친김에 한번 끄적끄적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요즘 감기 너무 많이 걸리죠? 손 깨끗하게 씻고 또 잘 드시면서 체력 보충하세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우리는 물러갑니다. 자, 신해철이 불러요. 나에게 쓰는 편지. 자, 오늘 게스트의 수쌤 박수미, 영상기술의 홍차 신혜원, 진행의 랄라 홍은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모두 잠든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네 내 마음 깊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난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넌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이젠 아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나가네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모의 불꽃 같은 삶도 네 제3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돈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부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적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나에겐 가져왔지. 난 슬픈